글쎄 그렇게 물으니까 막막해지는데. 글쎄 뭐 저야 뭐 어차피 페인터로서 커리어를 시작했기 때문에 서양 뭐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서양 회화, 서양화, 예, 그렇게 제가 전공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서양 미술사의 어떤 미술사적인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늘 의식을 해왔고요. 그리고 회화에 있어서 어떤 평면성의 문제라든가 어떤 따블로의 어떤 타자와 어떤 자아와의 어떤 관계성에 늘 이제 퀘션을 해왔고 그러면서 결국 화가의 길이라는 것이 자신의 어떤 거울을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평면을 헤매이는 자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평면에 대한 퀘션으로서 사실은 제가 바느질 작업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이제 바느질 하면은 일단은 여성성과 여성의 일상, 뭐 어떤 크래프트적인 그런 어프로치로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제가 퀘션하고 있었던 어떤 평면성에 대한 그리고 타자에 대한 어떤 어떤 인식과 어떤 합일의 어떤 그런 모먼트를 제가 발견을 했고 해서 뭐 여러 이제 인터뷰에 나오긴 하지만 어머니하고 이제 이불보를 꿰매면서 어떤 우주와 내 몸과 내 손끝에 연결된 바늘끝과 이불보의 어떤 만남, 그 순간이 하나의 우주적인 어떤 에너지와의 어떤 만남이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경험으로부터 시작해서 바느질이라는 메소돌로지를 시작하게 되고 그런 바느질이 갖고 있는 속성, 이를테면은 바느질을 한다라는 행위는 결국 하나의 결과로서는 그것이 바늘 땀으로 남지만 보이지 않는 행위는 지속적인 어떤 래핑의 프로세스라는 것, 평면에 대한 어떤 끊임없는 실의 어떤 서큘레이티브한 어떤 래핑의 어떤 프로세스였기 때문에 그런 자연스러운 속성으로 인해서 제가 또 excuse me. 그런 자연스러운 속성으로 인해서 어떤 오브제의 천을 감는 행위가 자연스럽게 즉흥적으로 또 이루어질 수가 있었고 그것이 또 3차원화 되면서 이불보가 3차원으로 꿰매진 즉 어떤 보따리라는 형태로 귀결이 되게 된 거죠. 그런데 그런 어떤 어떤 따블로 즉 제가 선택한 이불보라는 따블로를 하나의 삶의 틀로 우리가 나고 사랑하고 또 고통하고 죽어가는 그런 어떤 삶의 틀로 인식을 하면서 그것을 싸고 푸는 그런 어떤 삶의 어떤 리얼리티의 속성과 제가 추구하고 또 한편으로 어떤 아방가르드적인 입장에서 바느질을 하고
또 보따리를 싸던 그 행위가 하나로 그 평행선을 그으면서 디벨롭 되면서 이런 것들이 어떤 그 삶의 어떤 재반 문제와 또 회화, 조각, 그리고 어떤 드로잉 또는 퍼포먼스의 영역, 이런 것까지 확장이 되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껏 이제 계속 그 작업이 진화돼 왔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글쎄요, 저도 그거는 조금 의문인데요. 정말 많은 비엔날레 큐레이터 그리고 디렉터로부터 지속적인 그 관심을 받아왔고, 또 특히 저는 첫 번째 열리는 비엔날레에서 많이 또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말하자면은 무슨 서부 개척자처럼 이렇게 그 새로운 그 도시와 어떤 비엔날레 어떤 그 장을 이렇게 말하자면 나름대로 열어왔다고도 할 수 있는데, 그러면서 또 제가 사실은 그 비엔날레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늘 저는 어떤 비엔날레에서 주어지는 어떤 팀이나 이런 것을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주제를 가장 적확하고 명징하게,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그 깊이 있는 어떤 대답을 할 수 있는 것인가라는 것을 항상 고민해 왔고, 저는 그게 가장 흥미로웠어요. 비엔날레의 어떤 팀을 생각한다라는 것이. 그래서 그 어떤 경우에든 저는 어떤 질문이 오는 것에 대해서 항상 흥미롭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 질문에 사실은 더 관심이 있었어요. 비엔날레 자체보다는. 그래서 과연 나는 이 질문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답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저의 가장 큰 어떤 관심사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늘 저의 어떤 그 기존에 해왔던 작업에 대한 어떤 새로운 에볼루션이 거기에서 늘 생겨왔어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제가 좀 사실은 좋은 기회를 많이 가졌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저는 어디다가 출품을 의뢰를 하거나 어플라이를 하거나 그런 적은 전혀 없거든요. 항상 나한테 주어진 것에서 내가 해답을 찾으려고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질문들이 없었더라면 아마 지금의 나는 조금 달라져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하는데, 이제 최근에 이제 비엔날레들이 너무 많이 양산이 되면서 비엔날레가 하나의 인더스트리가 되어버렸잖아요. 각 세계의 어떤 도시를 세계 지도 안에 매핑을 하는 하나의 산업으로서 그렇게 오히려 변질이 되고 있고, 그것이 어떤 마켓하고 연계되고 하면서 점점 어떤 비엔날레가 갖고 있었던 어떤 가장 실험적인 그런 어떤 문제의식이라든가 어떤 아방가르드적인 그런 정신들은 많이 지금 훼손이 되어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판적인 시각도 역시 저는 갖고 있는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흥미로운 질문들이 그래도 던져지고 있고, 지금 현재는 제가 생각할 때 지금 현 세대는 어떤 수평의 세대라고 생각해요. 말하자면 모든 인포메이션이나 어떤
그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들이 다 수평적으로 연계돼 있고 확산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하나의 현상으로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 대신에 이제 우리가 얼마만큼 어떤 수직적인 어떤 깊이를 가지고 질문을 하고 또 탐색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거는 굉장히 더 어려워진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조금 더 어떤 작가로서의 어떤 그 관점이라든가 어떤 그 포커스 그리고 어떤 그 깊이를 좀 더 그 내밀하게 가져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작가들이나 뭐 그 비엔날레를 하시는 분조차도 그런 쪽으로도 앞으로는 언젠가 그런 시기가 오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역시 그 헤럴지만의 그 다페르투토가 역시 어떤 그 마스터로서의 어떤 품과 여유와 휴머와 어떤 그야말로 그 삶과 예술을 총체적으로 이해하면서 작가들과의 어떤 그 아주 그 인간적인 그 교류와 어떤 그런 그 다이얼로그를 가지면서 그런 프로젝트를 그 방대한 작업들을 이렇게 늘 그 여유를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었다라는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정말 그 헤럴지만이 대가였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물론 그 마지시앙 딜라 테르를 했던 그 쟈 베르 마르텐과의 그 리옹 비엔날레 그리고 모스코 비엔날레도 그분의 어떤 독특한 시각과 그 관점 이런 것들이 어떤 다른 비엔날레와는 다른 어떤 서구인으로서 특히 다른 그런 관점을 보여줬기 때문에 의미 있게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그 상파울로 비엔날레에서 그 카니발리즘을 주제로 한 그 파울로 헤르케노프의 비엔날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국가관으로 참가를 했는데 그때 그 비엔날레도 굉장히 스트롱한 그런 그 팀을 가지고 인간의 어떤 식인주의라는 그런 퀘션을 그때 당시에 던졌던 것인데요. 사실은 그 굉장히 인류학적인 그런 관점에서 던진 퀘션이고 그거는 사실 굉장히 독특하면서도 그 삶과 어떤 세계, 문화 재반의 어떤 현상들을 굉장히 폭넓은 관점에서 조망했던 그런 전시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글쎄요, 뭐 비엔날레 작가라고 그러면 좀 뭐 어폐가 있을지도 모르는데 뭐 저 역시 비엔날레를 통해서 많이 또 성장을 했고 또 영감도 받고 또 서포트를 받았기 때문에 저는 사실 비엔날레가 없었더라면 작업을 계속 할 수가 없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항상 비엔날레를 통해서 제가 작업을 지속할 수 있었고 그 서포트를 통해서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어떤 타 지역을 여행할 수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지금 뭐 어떤 불가결한 어떤 저의 어떤 프로세스로 생각이 되지만 지금은 또 이제 그것이 너무나도 한편으로는 정치적으로 또는 상업적으로 또 이용이 된다고도 보고요. 부분적으로는
그런 어떤 비엔날레가 초기에 갖고 있던 순수한 어떤 실험 정신 이런 것들이 점점 퇴색해 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작가들이 조금 글쎄 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이 비엔날레라는 하나의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작가가 무엇을 얻을 수 있고 퀘스천할 수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거대한 어떤 상업적인 어떤 그야말로 선박에 어떤 실려 다니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없잖아 있고, 또 그 안에는 늘 또 좋은 작가, 좋은 작업들이 또 늘 공존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결국 살아남는 좋은 작가는 끊임없이 퀘스천하는 작가다. 끊임없이 질문하고 자기 질문을 끊임없이 하면서 도전하는 또다시 자기를 어떤 위험 속에 떨어뜨리는 그런 행위를 끝없이 하면서 그 자신의 어떤 한계를 극복하는 과정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정말 그야말로 위험을 감수하라. 그렇게 저 자신에게도 얘기를 하고 싶고 또 동료나 또 후배들에게도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